네, 김종효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효리부동 시간이고요. 반전의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파헤쳐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저희 파헤쳐볼까요? 네, 미술 좋아하세요? 미술이요? 네. 뜬금없이 미술은 왜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밑그림을 보면 네. 아, 이게 뭘 그릴 것 같다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네, 오늘 말씀드릴 전체 그룹인데 이 그룹이 최근에 뉴스 하나를 발표했는데 기존에 이 그룹이 갖고 있는 밑그림과 네. 새로 간다고 하는 이 그림이 과연 맞는 것인지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보시는 것처럼 도심항공교통 출사표입니다. 벌써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쪽입니다. 화면 통해 보시죠. 바로 롯데그룹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롯데그룹이 뜬금없이 UAM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의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던 걸까요? 이야기 좀 풀어보죠. 그러니까 롯데그룹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대표적으로 쇼핑. 그러니까 유통그룹이라는 걸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도 있고, 뭐 관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저성장, 그러니까 최근에 한샘 인수하는 것 말고는 뭘 보여줬지? 물론 롯데케미칼이 뭐 여러 지역의 공장들을 인수하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이 최근 보여준 것도 없고 각각의 주력 사업들이 모두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갑자기 UAM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좋은 산업이면 맞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화가 치고 나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치고 나가고 있는데 롯데는 왜? 네. 그럼 누구랑 하고 이걸 왜 하는지 앞으로 그룹사와는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여다보죠.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함께 그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어떤 네. 쪽입니까? 일단 뉴스의 내용만 보시면 네. 조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미국의 스카이웍스 에어로노틱스라는 회사가 비행체를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비우스 에너지가 배터리 모듈 개발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관제 시스템은 민트에어라고 네. 이 업체가 맡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천시와 항공융합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시험 비행을 지원하는 형태.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돈이 되고 사업을 여는데 몇 년이 걸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네. 일단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요. 굉장히 긴 이슈이긴 한데 롯데렌탈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하고 버티포트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공항 같은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네. 이 포트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롯데지주는 전체 그룹사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을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룹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데그룹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림과 UAM이 과연 어울리는 그림인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UAM 단어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그 과거에 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플라잉카. 그래서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위원님 2025년도 상용화가 목표로였었던가요? 그때 정부 얘기가? 네. 그쯤 되면 이제 4년 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 계획일 뿐이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네. 지금 스카이웍스 에어로노틱스에서 이런 비행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자이로라고 하는 이 비행체인데요. 네. 이렇게 나올지도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비행하게 될 때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비행을 하게 될지, 어떤 경로를 사용할지, 어느 정도의 높이에 떠야 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상용화는 2025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마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 90년, 9에서 10년 정도는 걸릴 네, 거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 롯데그룹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UAM 사업이 그룹사 전반적으로 좀 득이 되는 사업이 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이건 뭔가요? 네, 각각의 이제 회사별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뇌피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뇌피셜을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네. 생각하는 그림은 롯데가 UAM을 시작하면 각 네. 그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네.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건데요. 자, 지금 롯데 지주사가 갖고 있는 지분들을 한번 쭉 볼까요? 제과, 푸드, 코리아 세븐, 쇼핑, 롯데칠성, 케미칼, 글로벌 로지스 이런 것들에 대한 지분율을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롯데 지주사가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끌어올렸고 네. 호텔 롯데만 잘 상장해서 이 둘을 붙일 수 있다면
그러면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엄청나게 강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롯데그룹의 최대 약점이 뭡니까? 광윤사가 끼어 있는 전반적인 지배 구조가 아직은 불분명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동빈 회장으로 체제가 굳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배 구조가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데 지주사가 전반적인 어떤 자회사들의 장악력을 높여 나갔고 한 가지 남아있는 마지막 숙제, 호텔 롯데의 상장을 통해서 네. 추가적인 부분을 해결한다면 광윤사로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롯데그룹의 전반적인 지배구조가 정리가 되고요. 그 정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그룹이 새 사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네. 그래서 이 롯데지주 계열사의 전반적인 지분 변화를 보시면 롯데그룹이 뭔가 그립을 움켜쥐고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게 일단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럼 각각의 회사별로 보자고요. UAM과 어떤 관련을 가질 수 있는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건 롯데렌탈입니다. 롯데렌탈 지금 뭐 합니까? 차 빌려주는 거 하죠. 네. 그 안에 그린카가 섞여 있죠. 네. 그다음에 뭐 또 미묘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생활용품 같은 거 막 이렇게 빌려주는 거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잘 보시면 B2B가 주력입니다. 근데 UAM은 B2C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비행체에 아무나 네. 사서 막 운행하면 그렇죠.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B2B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업과 연계지어서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뭐 롯데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계지어서 더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B2B 쪽의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UAM을 하게 되면 롯데렌탈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B2B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연결해 볼 건 뭐냐면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최근 롯데렌탈 같은 경우가 뭘 샀냐면 이게 뭐예요? 중앙제어라고 해서 네. 전기 충전기를 샀습니다. 아, 그래서 그린카가 갖고 있는 네. 소위 전기차에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죠. 그다음 또 뭘 하나 인수했냐면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요. 칼리버스라고 하는 VR 업체도 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요? 지금 VR 서비스를 왜 샀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메타버스 뭐 그다음에 게임 뭐 개발 이런 것들에 왜 우리가 흥분합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나아갔을 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네. 서비스의 근간이 됩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롯데렌탈이 새로 인수한 이 회사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롯데그룹이 뜬금없이 UAM 사업에 왜 뛰어들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 들어보니까 그 전에 수많은 작업들을 좀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살펴보시면 네. 저는 이거 뭐 2년 전부터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저 혼자 주장하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뭔가요? 예, 지금 이게 롯데그룹이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잖아요. 아. 이거 좌초자산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야, 이제 여기에 누가 네. 가서 사? 대부분 다 저기 이용하잖아. 온라인 이용하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네. 자, 이런 건물들의 옥상을 예를 들어서 개량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UAM의 공항으로 쓰면 어떨까요? 아, 아니,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확 뭔가 연결고리가 딱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리고 이 공간을 가지고 물론 네. 이게 도심 내에 있으면 힘들지만 네네. 도심에서 약간 외곽으로 비켜 있다면 여기다 뭘 연결할 수 있을까요? 로지스틱스를 연결할 수 있죠. 물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에서 내리면 이거 어쨌든 그 소형 비행기의 공항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내려서 내가 최종 목적지까지는 거리가 또 있잖아요. 가야 돼요. 라스트 마일이 남아 있죠. 라스트 마일을 뭘로 연결합니까? 롯데렌탈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와. 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지금 보면 롯데그룹이 오. 뜬금없이 던진 건 아니고 네. 이게 사업이 성공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연결고리들은 찾아보면 다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수많은 어떤 이 부동산의 파이낸셜 서비스를 누가 연결할 거냐?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롯데리츠라는 거죠. 롯데리츠가 지금 이런 자산들을 아까 갖고 있는데 네. 이런 자산들을 계속 롯데쇼핑부터 사들여서 자신들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돈을 조달해서 사들여서 네. 롯데그룹에게는 돈을 지원하고 그럼 롯데그룹은 그 돈을 가지고 신규 사업에 돈을 투입하는 파이낸셜 서비스를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은 최근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실적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커지는 건 기초 소재의 변동성과 유가의 변동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첨단 소재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비행체를 만들 때 핵심은 뭡니까?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요. 네. 가벼우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소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소재를 공급하면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네. 롯데그룹의 전체적인 모습들이 UAM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네. 하나하나 생각해서 우리가 미래 그림, 이게 당장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 그림을 길게 놓고 생각해 보면 연관성이 하나하나 다 있다. 네. 그래서 UAM이라고 하는 사업을 잘 끌어왔을 때 기존의 롯데그룹이 갖고 있는 여러 계열사들과 의외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거기다가 해당 종목은 지금 거의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고려해 볼 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래서 김종규 위원과 함께하는 이 효리부동 시간이 너무 재밌다니까요. 이 스토리를 이렇게 쫙 연결고리를 쫙 지어줘서 마무리를 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는 그래서 뭐 관련해서 사요 말아요 어째요? 이게 어차피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사긴 힘드니까 단기적으로 관심 가질 종목군들은 롯데렌탈, 롯데정보통신,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각각의 개별 모멘텀이 있거나 주가가 쌉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종목군들을 사시고요. 장기적인 그림으로 UAM을 보신다면 롯데그룹 전체도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빨간맛 2부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이 됐네요. 인포스텍 데일리 김종효 위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